입시를 묻다. 피기맘. 네, 수시 특집 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명이 등장을 했죠. 저희가 정말, 저희가 아닙니다. 우리 이용 소장님께서 정말 공들여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날을 노력을 하셨거든요. 토마스 선생님 모시고 토마스와 함께 의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선생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소개도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토마스 아카데미의 김호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피기맘과 함께 찍었었는데요. 그때 댓글들을 보니까 아실 거예요. 이용 선생님은. 그때 아마 그 밥 딜런과 지미 핸드릭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재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뭐 가물가물. 그래요? 예, 예.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한번 저번에 했었던 드립을 한번 또 한번 쳐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혜용 선생님은 저한테는 티코 브라헤 같은 아하. 존재다.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본인은 케플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데 사실 티코가 다 연구는 수없이 많이 했는데 케플러가 사실은 숟가락 하나 얹어서 그래서 사실 유명해졌잖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용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 분석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시고 거기다가 또 유튜브도 찍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켜보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제가 더 마치 유명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돼버려서 조금 죄송하긴 하네요. 예. 케플러는 숟가락이 한 개가 아니고 3개를 얹었죠. 그러네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저도 3개나 얹었네요. 오늘이 어마어마한 두 분을 모시고 그 전에 또 우리 이혜용 소장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네. 부탁드리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어마어마한 두 분과 함께 수시 특집 1편으로 토마스와 함께 의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제 1편이 의대고 2편은 약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와 함께 2편 약대까지 이제 뭐 차례차례 진행이 될 거고, 뭐 오늘은 그냥 의대 관련해서 뭐 모집 인원이나 규모, 그다음에 지역별로 워낙 색깔이 다르니까 여기까지를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두서 없이 막 예, 좋습니다. 떠들어대면 아마 그 잡스러운 그 이야기 중에 저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얻어갈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두서 없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뭐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뭔가 이거다라고 목적의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학에도 진리가 없다고 난리가 나는 판에 뭐 입시 분석에 어디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각자의 입장인데 나한테 유리한 입장을 취해서 거기에 맞게 하면 아마 성공 입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너무 적게 뽑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콩알 만큼. 뭐 저는 뭐 계속 강조하지만 의대는 10,000명 뽑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당장은 안 되니까 올해 입시생은 어쩔 수 없는 그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의 어떤 특징, 구조 같은 걸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우리 PD님 아이는 10,000명일 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 입시 특징을 보면은 어쨌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극렬하게 나뉘잖아요. 수도권은 뭐 압도적으로 정시 중심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비수도권은 정시까지 기다리던 정원을 못 채워. 그래서 뭐 거의 그냥 수시 중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학종도 막 학종하라 그러면 화나잖아 애들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뭐 써야 돼? 내야 그러면서 돼? 이제 압도적으로 교과 전형 위주로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의대를 해보면 또 전혀 다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의대 그 모집 인원의 어떤 뒤틀림을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저 지역 인재인데, 저기 심각하죠. 저게 이제 그렇죠. 그 의대 정원을 의협에서 저지하면서 생긴 그 어떤 역습이, 이게 우리 의대 가는 친구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부모님이 의사들이 많은데 본인 자녀들 입시를 아주 왜곡시켜 놓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확증이 돼서 뭐 추가로 뭐 그러죠. 아마 우리 이번에 지역 인재 수시로 뽑는 인원이 조금 더 늘기는 늘었어요. 역대 최대죠. 예, 1,000명이 그런데, 넘었어. 3분의 1. 예, 그랬는데 사실은 조금만 좀 더 뜯어볼 필요는 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 인재를 볼 때도 제가 오늘 무슨 데이터를 준비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로만 얘기하면 아마 데이터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농어촌 혹은 기초생활자 뭐 이런 전형들도 지역 인재로 뽑는 게 조금 늘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은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다. 이건 뭐 제가 분석했을 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동네별로 분류를 네. 해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우선 이제 요게 의대 다 포함해가지고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에 어떻게 구조가 돼 있나를 해놓은 건데 여기 이제 지역 인재 구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보셨을 자료인데 이게 대교협에 나온 자료니까 여기 보면 두 나라는 다른 나라죠. 뭐 고구려, 신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수도권 쪽은 뭐 압도적으로 수능이 왜냐면 16개 대학을 강제로 정시 40% 하라고 해놨으니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조치가 있어서 정시가 33.7%입니다. 43,818명. 오, 엄청 많아요. 논술이 여전히 9,400명을 유지하고 있고 학종이 더 많죠. 수시 중에서는 제일 많아. 29.5%로 38,900명 정도 되고 교과 전형이 이제 강제로 10%를 교과 전형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 늘긴 는 거죠. 20.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비수도권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능 인원은 22,000명 선이에요. 10% 선이고 논술은 뭐 거의 없고 의대나 뭐 이런 의학 계열 일부 존재하는 거고 학종 비율은 19%니까 20%가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뽑는 학종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고 약간 많은 정도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뭐 압도적으로 대여섯 배 정도 많은 12만 7천 명이니까 뭐 두 나라의 입시는 서로 다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막 혼란들을 유발하는 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그 아이의 등급이나 목표가 어디든 간에 학종해라 이런 게 이제 남발되고 있는 건 아직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학교 선생님들 유튜브도 보거나 뭐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는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갈 데가 없는데 지방 예. 이건 뭐 오늘 번외지만 의견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교과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의대만 놓고 보면 조금 재밌는 분석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교과 전형에 진짜 교과가 있고 또 가짜 교과가 있어요. 서류 반영. 예, 예. 또 거기에다가 그 학종도 진짜 학종이 있고 그 다음에 반 진짜 학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짜 학종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피기망을 한번 봤는데 네. 저번에 그 이용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원광대 이야기를 해요. 원광대 학종인데 이거 교과다. 맞아요. 그죠? 예, 예. 이런 건 사실은 이제 가짜 학종인 거죠. 예, 학종 중에서도 가짜 학종. 이 교과,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교과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여기는 이제 비교과도 좀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 지방의 교과 전형에도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부나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MMI에 또 그런 인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의 비교과가 안 돼 있으면 합격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짜 학종이 있고 또 서울에도 마찬가지야. 가짜 교과가 있고 서울에도 교과라고는 하는데 고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또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무슨 교과야? 뭐 이런 학종적 성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지방은 이제 이 뭐 지방에 있는 학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짜 학종들이 되게 많아요. 이 가짜 학종이라는 건 뭐냐면 뜯어보면 이게 학종인데 그냥 교과예요. 예, 지금 얘기했던 그 아까 얘기했던 원광대도 그렇고 뭐 충북대 지역인재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교과예요. 그냥 뭐 교과로 뽑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교과고. 그러니까 가짜 학종인 거죠. 예, 가짜 학종인 거고 또 반가짜 학종도 있어요. 유사 학종 같은 예, 거. 예. 이건 제가 조금 좀 말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 저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냥 어쩌면은 아마 이혜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완전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 막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 뽑는데 그럼 일반고는 안 뽑나?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예상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대학종을 보세요. 성대학종은 뭐 학교 되게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하잖아요. 근데 의대는 예상외로 적게 봐요. 예, 예. 또 연대 활동 우수를 보면 이게 뭐 자사고, 전사고 학생들 일단 왜냐면 교과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거의 50% 이상을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 뽑는단 말이에요. 물론 일반고에서도 레벨들을 좀 분류를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동일한 표준 편차의 일반고 학생들을 뭘로 그러면 뽑을 건가라고 보면 일정 정도 30-40% 정도의 학생들은 그냥 일반고 학생들의 비교과보다는 내신으로 뽑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나 학종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뜯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착각할 게 우리는 비교과가 약하니까 교과로 가야지 라고 하는데 상당히 빡센 MMI가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또한 그 압박 질문들이나 왜 네가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압박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또 야, 이건 학종이니까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신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뜯어봐야 된다.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준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참관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다, 전혀 아닙니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래서 제가 좀 가져온 자료에 보면 제가 교과 전형에 그러니까 4명 이상을 뽑는 전형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명, 2명 뽑는 건 지워버리면 약 교과 전형이 81개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36개 전형이 사실은 비교과가 필요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렇고 또 뭐 이 가짜 교과 유형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고 학종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를 학종이죠. 근데 또 내신 베이스가 되게 강해.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성균관대 직윤 학종, 뭐 충북대 학종, 얘기했던 원광대 학종, 그다음에 이제 뭐 강원대 미래2 이거는 이제 최저 없는 이런 데를 보면 말은 학종이지만 또 이거 교과야. 예, 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글쎄 이렇게 딱 칼 자르듯이 나누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건 이렇게 어떻게 보이죠. 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지금 사실 의대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러네요. 지방 전체로 보면은 학종으로 갈 만한 데가 사실은 뭐 4등급이야. 그러니까 충남대 저는 뭐 충남대 자꾸 저번에도 사례를 들었는데 충남대가 일부과는 학종이 더 내신이 좋아요. 교과랑 학종이 비슷하게 뽑는데 도대체 저거를 왜 그냥 학종으로 갈까? 내신 교과로 가면. 근데 둘 다 최저도 있어. 예를 들면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는 최저가 있고 학종은 없어서 수능 안 되는 애들이 학종으로 몰렸다 분석이 되는데 저긴 둘 다 없거든요. 제가 뭐 도대체. 가끔 뭐 충청도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 하면 도대체 학교는 왜 이걸 학종을 하라 그럴까? 쟤들이 의대 갈 것도 아니고 뭐 뒤집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냈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애들이 이상한 짓을 할까 봐. 그냥 그 우주 얘기가 나고 우주로 치면 블랙매터지 뭐. 그냥 이거라도 해. 뭐 그런 어떤 입버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대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그러네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서울 얘기부터 해볼게요. 서울하고 수도권의 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의대를 모집 인원을 보면 그 정원 외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원 내과 위주로 보면 서울대가 이제 138명인데
수도권 애들이 갈 수 있는 게 128이에요. 저는 이제 어쨌든 수도권하고 지방 학생들은 처지가 너무 달라. 다른 나라야. 그 이민 가듯이 해야 되니까. 서울 수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128명이잖아요. 10명이 줄어서. 저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저거예요. 그 지역 인재인데 사회배려 전형 비슷하게 해놓은 거. 그걸로 10명이 빠져가지고 이제 정시가 39명이고 학종, 순수 학종이 이제 50명이 된 거죠. 이게 77명이다가 4년 새에 50명으로 준 거니까 뭐 확률로 치면 저는 뭐 확률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외대국어 전교 1등이 서울대 갈 확률이 99%에서 이제 98% 정도로 줄지 않았을까. 휘문고 1등이 갈 확률은 95에서 뭐 한 90이나 85로 줄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절대적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짜 학종 중에 대표적인 39명 저 지역균형인데 저거는 예선전이 너무 빡세. 그게 제가 의대 학종에서 경계를 하고 싶은 건 저도 뭐 우리 토마스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지만 약간 각을 달리하는 건 뭐가 있냐 하면 일단 내신이 안 됐는 데는 학종하지 말라는 거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동네 일반고에 11등인데 의대가 목표야. 걔가 아무리 학종을 한다고 갈 수 있는 의대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야. 그래서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1등끼리 중에 누구 뽑을 때 비교과를 보거나 면접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옆 학교의 1등을 내가 우리 학교 11등인데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소비되는 학종 준비하라는 게 거의 애들한테 보이스피싱에 좀 가깝지 않냐. 그리고 그걸로 득을 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사실 그걸 경계하자라는 측면이고 쟤는 예선전이잖아. 1, 2등 빼고는 못 가. 근데 2등 가는 경우는 뭐 최근 본 적 있으세요? 직윤에 2등이 서울대 직윤을 2등이 늘 용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용기 자체가 없을 것 같고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나온 재밌는 얘기를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제가 이용 선생님을 정말 티코브라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들의 영역에서는 정말 잘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대를 내신 2.0, 2등급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내신 뭐 논술로 가는 방법이 있겠지. 예. 그걸 말고 그 수능을 엄청 잘 봐서 아니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자사고나 전사고를 가야 돼. 저요. 예, 이게 예. 정답. 뭐가 정답이냐면 10,000명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갈 수 있는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고 학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면 뭐 의대에서 최고의 비교과는 학교야. 학교야. 그거 외에 무슨 뭐 비교과를 뭘 어떻게 하고 바꿔서 뭐 역전을 한다. 그러니까 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 아마 대치동 쪽에는 그런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세특을 바꿔주고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받았어. 걔한테 네가 죽어도 의대를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받았는데. 안 받아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안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안 받아야 애초에 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짓말과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그 재생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돼. 그냥 무슨 어떻게 세특으로 역전할까 거의 없어요 의대에서. 네. 세특은 의대는 사실은 뭐 동점 처리용. 그러니까 1번이 자기 학교 내신이 좋아야 돼 일단.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설마 동점 처리용이겠어. 자기 학교 내신이 좋아야 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좋아야 되냐? 작년 선배들이 간 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야. 그 안엔 있어야 돼. 그 상황에서 내가 가는데 경쟁률도 있고 그다음에 1단계에 2배수, 3배수를 뽑으니 얘들을 이기는 방법이 면접하고 나머지야. 요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좀 뭐 되게 저희 시작부터 되게 화기애애하게 했는데 이야기도 거의 뭐 비슷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대 얘기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까지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좋아요. 서울대 얘기하다가 자, 그랬죠. 서울대 얘기 패스해. 저는 그냥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1.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고 1.0도 떨어질 수 있고 1.1 이내에 들어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1등이라고 다 넣는다고 이건 그냥 전국 석차 39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특별히 그쵸. 얘기는 없죠. 그래서 뭐 저건 이제 아까 우리가
유사 학종이라고 분류한 건 맞는 것 같고 연대가 수도권 또 107명이니까 역시 그렇게 빠진 애들 빼고 나면 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연대는 제일 나쁜 짓이 저거죠. 교과를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거. 애들이 저거 면접 갔다 오면 평균 10점은 떨어지는 멘탈 깨지고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래서 다른 의대 최저 못 맞추는 같은 사례를 촉발하는 나쁜 짓인지 저건 뒤로 옮겨야 되지 않나? 아니 그리고 오배수도 잔인하죠. 사실은 그쵸. 우리가 상위권 대학이 오배수로 뽑는 건 뭐 고대도 뽑기는 하기도 그건 하지만 학종이니까. 사실 교과를 예, 오버해서는 이거는 너무 잔인하죠. 왜 지방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막 10배수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최종 못 맞추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뽑지만 이게 아마 다른 학과들 때문에 그냥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최저도 없는데. 교과로 그냥 Z 점수 그냥 제가 보기에 20, 그러니까 표준 편차 20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1.0에서 뭐 서울대 넣은 애들 놓고 그걸 1.0에서 한 1.1까지의 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5배수 다 뽑아놓고 그 중에서 80%를 떨어뜨린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되냐? 뭐, 아니 그거 떨어뜨려도 좋은데 예. 그것도 왜 수능 한 달 전에 면접 보고 지랄인지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렇죠. 가톨릭은 되게 독특하죠. 예, 예. 저기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오리지널로 다 모두 갈 수 있어. 93명이. 정시 10명밖에 안 뽑고. 근데 문제는 저거 아니 저기 37명에 교과가 10명인데 뭐 저거는 그냥 5, 1등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학종이 문제죠. 저기에다가 이제 추천 1명을 뒀기 때문에 저는 카톨릭은 추천 자격을 3등 뭐 이렇게 둬야 되지 않나? 아 이게 카톨릭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서울대 교과, 서울대는 교과가 없죠. 그냥 서울대 직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추천이 같은 날 시험을 봐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까인데 사실 이용 선생님은 둘 다 내가 미래탐구 쪽이고 이게 이제 서울 쪽이니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1등한테 다 줘요. 예,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둘 다 넣는 게 어떨까? 둘 다 넣으면 사실 하나는 날아가는데. 그쵸. 근데 매우 좋은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넣어놓고 경쟁률 낮은 데로 가는 게 좋겠고. 아니 둘 다 1차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둘 다 1차 되는 거 가는 게 좋겠고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지금 3가지 정도가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 사실은 본인이 최저를 맞췄나 안 맞췄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수능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합 4가 안 됐다 그러면 서울대 가면 되는 거니까 둘 다 넣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는 날릴 거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런 학교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뭐 저는 무조건 1.1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카톨릭으로 넣어라. 그러니까 어쨌든 카톨릭은 신의 허락을 받으신 분들만 낼 수 있잖아요. 1.0으로 허락을 받았든 학교당 1명 허락 받았든 아니면 교황님 허락을 받았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낼 수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야박하다. 그래서 저는 저 추천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뭐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성대는 뭐 워낙 콩알 만큼 뽑으니까 뭐 넘어가는데 성대 입시가 결과가 좀 궁금하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냥 뭐 내신으로 다 거의 99.9. 그러죠. 성대의 특이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성균관대 학과 모집인데 성균관대는 뭐 전통적으로 학교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의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민사고 학생들이나 하나고 학생들이나 뭐 이런 전사고 학생들을 상담을 해본 결과 2.0까지는 붙는다. 그리고 대대로 붙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2년 자료가 최근 자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대가 2022년으로부터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교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학종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내신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학교든 어느 학교 급이든 내신이 뭐 최상위에 있지 않으면 절대 뽑지 않았더라고요. 올해 결과는. 그리고 실제로 뭐 아까 처음에도 언급하셨던데 뭐 특목고를 뽑거나 그것도 크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율이 적은 편이에요. 서울과고 전교 1등은 저기도 내지만 서울대도 되고 연대도 돼. 그게 올 리가 없어. 아마 성대도 그거에 대한 아픔, 첫사랑한테 3번 배신당한 아픔이 쌓여서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은가. 뭐 올롬 위주로 뽑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울산대는 이제
솔직히 전국에서 뽑는 거 14명인데 자기 동네 부울경이 16명으로 역전을 해버렸으니까 네. 뭐 저기 확실한 결론이 난 것 같고 올해 저는 핵폭탄은 고대인 것 같아요. 고대가 네. 원래 저 학종 5배수 뽑던 엄청나게 많은 자사고하고 그 강남권하고 일반고 애들을 흡수하던 6배수에 37명이었던 걸, 36명이었죠. 36명이었던 걸 올해 5배수로 줄이고 29명으로 7명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의대라도 1차 통과 못 해놓는 1등급, 아니죠. 이 전교 1등들이 막 부수기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저게 핵폭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씩 코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교과하고 이제 학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종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과는 일단은 애들이 원서 접수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난 거죠. 그냥 애가 최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건데 학종은 애가 최저를 맞추기 전에 1단계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대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고대는 쫄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뽑아놨더니 애들이 최저를 다 못 맞죠. 이게 4, 5잖아. 그럼 애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대 학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구죠. 고대 하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를 되게 많이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린다 가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를 좀 그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돼도 여기는 학력 수준이 높은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사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뽑아놓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옛날 커트라인들도 봐도 그 학종이 1.4 안으로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리고 22년도는 거의 1.6대 뭐 이 정도까지 됐다는 건 어쨌든 1단계를 그렇게 뽑아줬다는 소리거든. 예, 예. 그런 거니까 아마 그렇고 뭐 교과는 글쎄요. 저는 항상 그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고대교과 4합5. 고대교과 4합5는 제가 항상 예측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게 사실 커트라인이 한 1.4 바깥으로 나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혹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냥 다 지원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대를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 수석하는 애도 물론 그렇게 지원 안 하겠지만 고대를 다 지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뭐 1.2, 1.3 막 이렇게도 커트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 개인적 의견인데 뭐냐면 저걸 낸 친구는 일단 휘문고 1등, 외대국어 1등, 상상고 1등은 아니야. 그러죠. 붙을값 안 내겠죠. 그렇죠. 그 이제 냈어. 부담이 없는 거야. 난 어차피 정시까지는 안 가. 최저만 맞추면 돼. 최저 가가 쉽지 않잖아. 그 홀가분한 기분에 찍은 게 다 맞는 거야. 오. 그러니까 저는 고대 교과 전형 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틀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1.4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1.2, 1.3이니까 예상외로 너무 많다는 거지. 39명인데. 그래도 18명인데.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사보 최저의 학교의 커트라인은 이것도 뭐 이 뭐랄까 버터플라이 에펙트랑 좀 비슷한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국어 시험 난이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수학은 변별력이 없고. 애들이 이제 국어를 잘 못하니까 국어 난이도 어려웠다라고 하면 애들이 사합을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커트라인 좀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들도 재밌게 한번 재밌네요. 찾아봤어요. 근데 그 어쨌거나 참고로 그 여기 고대 학종 중에 계열적합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고 합격생이 거의 전멸이에요. 그래서 일반고는 이거 안 내는 게 맞는 거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면접 종류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원서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여기 낼 바엔 그냥 서울대를 한번 질러라.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대가 이제 29명으로 줄었고 경희대가 또 줄었잖아요. 이게 이 두 개가 어떤 영향을 줄 거냐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강남권이나 자사고의 1, 2등 아닌 친구들이
기대 놓을 만한 데가 싹 사라졌다. 이게 뭐 믿을 걸쳐놓고 구석이 없어졌다. 1차 되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게 너무나 입지가 좁아져서 그렇다고 뭐 경희대나 고대가 자사고 비율을 줄일 리도 없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애매한 애들이 여기서 이제 선배들 과거의 결과나 이런 거 보고 있다가 1차도 안 되고 맨 땅에 헤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얘기가 좀 틀린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여전히 나는 많이 될 것이다. 예, 뭐 아니, 되는데 자사고나. 보세요. 예, 예. 아 잠깐 요것만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질문. 휘문고 1등 저거 낼까요? 아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겠죠. 본인이 뭐 수능을 잘 하고 그렇다면 안 낼 텐데. 아니 아무리 잘해도 이건 내겠지. 6개는 이거 수능 끝나고 면접이니까. 그 제 말은 뭐냐면 원래 휘문고에서는 저기를 고대 저기 학종 최저에 누가 걸리는 게 가장 학교 입장에서 좋고 애들한테도 좋냐 하면 7등, 8등, 9등, 10등 정도 걸려서 수능 망하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 다 내니까 고대 입장에서 인원도 줄었고 배수도 줄었는데 휘문고 7, 8, 9, 10등까지 뽑아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보면은 자사고가 많긴 한데 자사고 중에 저기를 갈 만한 솔직히 휘문고 1등부터 5등은 정시로 고대 이상 가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갈 만한 애들은 걔네들인데 정작 걔네는 못 간다는 거야. 외대국어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휘문고 7등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수능 약간 불안해 국어가. 그러니까 일단 고대는 1차 선배들 보니까 될 것 같고 걸쳐놓고 정시 보고 해야지 그랬는데 덜컥 안 걸쳐져. 이럴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해요. 올해 그러한 고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여기가 의대잖아. 예를 들어서 일반 학과라면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과하고 이제 학종하고를 같이 못 넣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방금 얘기한 자사고들은 일단 교과 내는 애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같이 못 낸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고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뽑았던 학우를 다른 과는 지금 그 이용 선생님 말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의대에서는 분명히 더 늘리지 않겠나. 1단계에서. 왜냐하면 본인들도 뻔히 알 텐데. 라고 생각하는 배수를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들을 월등히 늘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어쨌거나 다시 그래도 너무 작아. 오케이. 수 자체가. 어쨌거나 그래서 140. 불리함이 있어요. 불리함이 있고 고대는 그렇고 지금 이제 경희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경희대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일반고 학생들이 네오 르네상스에 많이 돼요. 많죠. 예상외로 많이 돼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반 이상. 경희대는 자사특목계 그 자사고 전사고에 전혀 유리한 대학이 아니다. 뭐 지금 그건 동의합니다. 경희대가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외대 보고 한 1.8에서 2.5 사이를 딥다 뽑아 놓으면 이 왼수들이 거기 이제 경희대는 합격생 동그라미를 다 발표하잖아요. 보면은 그 2.1에서 2.5 사이 여기 있는 애들이 전자사나 강남의 센 애들인 것 같은데 이 왼수들이 다 고대랑 같이 붙은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안 다니는 거지. 그걸 몇 년 당하다가 이제 뭐 현실 자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나머지는 뭐 2대 저 사하보 13명 내는 건 저는 말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뭐 내가 사하보 되면 좋지 하고 넣었다가 되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도권은 다 봤어요.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뭐 인원이 워낙 작으니까. 근데 1,050명인데 정시가 443명이고 학종이 177이고 뭐 220 학종 최저 있는 거와 없는 거 합하면 402명인가요? 402명. 교과 전형 자체는 거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논술이 76명. 저 울산대가 사라지면서 76명으로 줄었어. 그럼 이제 나의 현재의 이력서, 성적표 뭐 갖다 놓고 뭐 나는 어디에 맞을지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이제. 뭐 6월 평가원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게 현실이 이렇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에 어쨌든 어디가에 공식적으로 입시 결과도 발표되고 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쨌든 허황된 꿈은 안 꾸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저는 여기 남아있는 기간을 뭐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개념 규정을 했는데 앞으로 저는 한 2년 반? 어차피 의대에 목을 맨 친구들은 재수 3수까지 하니까 뭐 1년 후까지도 길게 본다고 치면 하루에 내가 시간을 공을 들였을 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놓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냐. 허황된 거에 가지 말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효율적으로 좀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능 때까지 혹은 원서 접수 끝날 때까지의 학생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내신 1.2등급 이내의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내신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을 당연히 많이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예상 외로 1.2등급 바깥의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거의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내신이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3학년 때는 또 내신 과목이 많지 않으니까 등급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내신 관리보다는 수능에 좀 더 나야 되고 그 다음에 1.5 바깥으로 나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이런 동영상을 좀 보지 말아라. 좀 보지 말고 뭔가 왜냐하면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실 내신하고 수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의대를. 근데 그걸로는 입시 업체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애가 공부하면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영역으로 뭔가 갈 수 있는 방법들 세특으로 2등급도 갔다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러면 정말 장수생이나 혹은 또는 완전 미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내신 올인할 학생 혹은 또는 수능에 올인할 학생 아니면 의대에 관심을 끊을 학생 이렇게 좀 고3 때 지금부터 그냥 결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행히 우리는 이제 엄마들이 주로 보니까 네. 엄마는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본다면 네. 빨리 자각을 해야 된다. 오케이. 1학년들은 이번에 중간고사로 결정해도 된다. 중간고사 15등 넘어갔다. 빨리 포기하고 2년 반 수능 올인해라. 네, 지금 뭐 두서없이 하는 거니까 제가 또 1, 2학년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시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3학년 이렇게 의대 간다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재밌는 생기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 하면 1학년 때 이제 의대 가겠다고 의사 어쩌고 저쩌고 막 적어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쯤 돼가지고 현실을 깨닫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적어 놓다가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면 생명과학도 좀 미어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화학 쪽으로 좀 빠져볼까 뭐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1, 2학년 때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신 1.0에 수렴하지 않으면 1학년 때 너무 의대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2학년 때 내신이 떨어져요. 왜냐면 2학년 때 또 선택 과목들 하고 그러면 1등급 숫자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학년 중간고사를 봤을 때, 2학년 기말고사를 봤을 때, 이게 왜 2학년 기말고사냐 하면, 생명과학의 등급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내가 진짜로 1등급이 나왔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년 기말고사 되기 전까지는 1.0이 아니라면 의대는 조금 좀 놔둬도 된다. 그리고 무슨 비교과 그럼 좋아. 2학년 여름방학부터 내가 의대 비교과를 만든다. 그래도 내가 1.5 안에 들고 그래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어차피 생기부는 2학년 말에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을 제외하고 2, 3학년은 의대로 채우면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죠? 예,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되니까 무슨 1학년 때부터 의대 썼다가 다 지우고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생명과학, 화학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들은 고1, 2 학부모님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뭐 피기맘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1학년 땐 내신에 올인하고 그렇지. 전교 1등 찍고 그때 회장하고 반장도 하고 의대도 하라.
뭐 1학년 때 11등 해놓고 무슨 의대냐? 꼴값 떨지 비교과냐? 말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 뭐 일관된 네, 생기부, 맞아요. 뭐 심화된 생기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1학년 때부터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거의 한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면 한 90%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일과서 없어도 돼요. 1학년 때 무슨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 동아리도 하고 싶은 근데 거 뭐 해. 다행인 건 우리 피기맘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알아. 1학년은 꼴값 떨지 말고 일단 일관성은 1등이다. 성적이다. 은연중에 홍보도 하시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충격입니다. 자, 수도권을 보시면 이제 아까는 경기까지 경기 인천인데 이건 준수도권이죠. 충청도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통학이 뭐 어거지로 가능한데 정도까지인데 옛날에 그 저기 뭐라 그랬어? 저기 순천향 인제 한림 뭐라 그랬죠? 까먹었죠. 삼룡의 삼룡의대. 그다음에 동국대 경주도 어쨌든 저 고향으로 올라오니까 여기까지를 준수도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 공립대까지. 여기가 이제 어쨌든 서울 수도권 다음 넥스트 레벨인데 여기 보면은 저 수도권 합이 빨간색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반토막이죠. 1338명인데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해 볼 여지가 있는 건 643명밖에 안 돼요. 반이 채 안 되죠. 그럼 그 나머지 다 누가 가져갔냐? 얼추 지역인재로 빠진 거죠. 정시 비율이 309명으로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 학종이 여기서 또 급격히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대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학종으로 못 가면 지방 갈 데 없다. 그냥 절벽이다. 그 요즘 뭐 유행하는 사건의 지평선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대 학종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고 교과 전형도 150밖에 안 됩니다. 저게 또 다 지역인재로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서울 못 가면 지방 의대 간다 이런 얘기는 수시 자체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게 정시까지 확장하면 의미가 있겠죠. 뭐 수능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 더 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는 뭐 우리가 학교별로 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약간 다른 건 연대 원주. 연대 원주는 자기들이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지. 지역 인재도 조금밖에 안 뽑고. 전형도 뭐 본교하고 비슷하게. 연대 원주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뭐 두서없이 하는 이야기니까 좀 하자면 그 연대 원주를 착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또 학생들이 와르르 늘까봐 좀 겁나는데 안 그래도 많이 넣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여기가 사합이란 말이에요. 사합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학생들이. 왜냐면 삼합하고 사합은 커요. 애들한테 이 오는 압박감 자체가 그때.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탐탐이야.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이 한 과목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3합5, 3합 6인데 4합5, 4합 6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도의 커트라인을 보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질 만한 학교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많이 내란 얘기예요. 많이 내도 괜찮다. 최저를 좀 많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 건대 충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이 많이 뽑는 건 아니죠. 12명을 뽑는데 얘네가 3합 4예요. 3합 4인데 그 뭐 지금 이걸 수도권으로 넣는 건가? 준수도권으로 넣는데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기가 자사고 전사고 가는 데다라고 하고 자사고 전사고 애들을 물어보면 이거 일반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보니까 자사고 전사고 한 3.0까지도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도 그럼 또 다 몰리겠네.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학교 중에 하나. 아니 근데 앞에 우리 서울 수도권 내는 1등급 초반대 빼고는 낼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많이 내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기밖에 못 내. 근데 예상외로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안 넣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걱정 없이 넣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뭐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대 원주랑 한림대 자기들은 강원도가 아니라고 우기는 요 학교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제가 여기 준수도권을 넣은 이유는 그냥
병원이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대부분 서울 애들이 극렬하게 낼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지방공립대는 부산대랑 전남대가 획기적이죠. 예. 지역 인재로 그냥 싹 다 그냥 돌려버린. 예. 그래서 민간인 서울에 오서 오는 애들 뽑는 건 정시밖에 없고. 이제 원래 부산대가 먼저 깃발을 꼽았죠. 경상도가 깃발을 꼽으니 전라도가 가만히 또 있을 수 없죠. 못 참은 거지. 그래서 작년과 달리 올해 급격히 지역 인재를 확 늘린 게 전남대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애들 31명밖에 못 가게 만들어 놨고 정시 19에 학종 12명 겨우 배당해 둔 거죠. 원래는 교과도 전부 다 전국 단위 모집이 많은데 싹 폐지했고 뭐 나머지는 비슷한 일색입니다. 네. 뭐 지방 지역 인재 얘기를 조금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어제 뭐 밤새 했어요. 뭘 오늘 아침까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뭘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뭔가 개그를 하나 준비하자라고 해서 재밌는 통계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내용이 아니면 개그로. 예, 정말 개그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아주 개그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이런 한번 통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는 이제 부울경하고 대구경 따로 뽑지만 그냥 경상도로 놓고, 그 다음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4개 권역의 지역 인재의 최저들은 어떻게 될까? 라고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경상도의 그 삼합 4면 사실은 지역 인재에서 높은 편에 매우 속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11개예요. 16개 중에서. 그러니까 경상도는 지역 인재, 물론 지금 얘기했던 경북대나 아니면은 부산대가 지역 인재만 뽑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얘네는 지역 인재가 아니야. 예, 그냥 전국권의 내신을 가져야만 붙을 수 있는 그 매우 동네 높은. 지역 인재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긴 그래. 자, 반대로 강원도죠. 강원도를 가면 삼합사가 1개밖에 없어. 아, 바뀌나요, 이렇게? 1개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림대인데 한림대는 또 이게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민사고 애들 많이 뽑아줘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하나가 이게 교과도 아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다고 거의 봐야 되는 거죠. 강원도는 그렇고. 충청도는 재밌는 게 최저 없는 지역 인재가 2개 대학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왕창 낮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삼합사가 또 3개나 돼요. 여기 있는 건대 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삼합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충청도는 또 레인지가 이렇게 넓어요. 전라도를 가면 놀랍습니다. 일단 삼합사가 없어요. 다 삼합 5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와 전라도의 교과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삼합 5면 낮은 편에 속한단 말이에요. 의대 중에서도. 그런데 2022년도 70% 컷이 1.64. 엄청나게 낮죠. 거기고 전라도는 1.55. 그러니까 충청도로 가면 충청도는 1.39 요 정도 되는데 예, 그런 걸로 보면 제가 개그 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뭘까? 예, 그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의대를 보내겠다. 뭐 아까 만명설 이런 거 빼고 그냥 보내겠다라고 하면 강원도와 전라도로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하다. 라는 건 별로 안 웃기죠. 근데 끝나고 맞아야 돼. 자, 아니 이게 왜 개그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개그냐 하면 실제로 제가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하는 학부모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사를 갈 거라는 거야.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야. 대한민국 입시가 정상이 아니야. 진짜로 이거 들으면서 와 이럴 텐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하면 물론 그 지역적 특성들도 있기는 하지만 연도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학교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연도마다 체제가 또 바뀌기도 하고 대학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데이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그인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죠. 당장 고3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상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경상권에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 일반 교과나 학종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지원해라. 자기 성적이 되면 지원해라. 라는 거고 강원권과 그 다음에 전라권의 학생은
그냥 무조건 지역 인재를 껴라. 내신이 좋든 나쁘든 껴라.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끼게 되면 수능 전에 결판이 나서 여기에 붙게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 반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매우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강원 전라권은. 그러니까 그냥 붙고 나서 그래서 반수해라. 예, 뭐 정시로 하든 아니면 다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강원 전라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지역 인재로 뭐 1.5 바깥이 3합5 이런 건 사실은 매우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씩 껴놓는 게 좋겠다. 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어드바이스네요. 예.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그 전남 전북 쪽에서 최저가 낮으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실력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학생들 내신을 조사해 보면 그렇게 교과 전형 온 친구들이 내신이 제일 좋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전라도 지역 사는 의대 지향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내신 공부나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쟤네는 뭐 3시간밖에 안 하고 의대 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능이 뭐 센 거다고 주장했던 친구들이나 강사들도 있는데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건 실제로 대학에서 이렇게 6년씩 이번에 원광대가 그것도 발표했거든요. 쭉 한 걸 보면은 실제로 교과 전형 온 친구들이 내신이 제일 좋아. 가장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마치 우리가 지역별로 누가 더 우수하다를 본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 지역 인재 중에 저 건대는 본인이 건물만 충주에 있지 자기는 서울이라고 생각해서 웃기는 짓을 한 거고, 한림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최저가 이상하고 막 그런 데는 실제로는 지역색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한국 사람인데 자기는 외모는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이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 경북대도 코미디죠. 경북대도 대구에 있는데 자기가 경희대보다 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자꾸 그걸 흉내낸 거고, 정상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와 있던 순수한 지방 지역 대학. 왜냐면 그 자기네 병원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올바른 정책이지 않을까 보이고요. 자, 그 지금 얘기했지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들도 하나의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남대 사보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 그러니까 여기 뭐 1.7, 1.8 이런 내신으로도 매년 갈 수 있어요. 네. 계명대도 마찬가지. 계명대도 아마 3합 3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이거 누가 가? 뭐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은 사실은 그냥 하나 정도는 넣어보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도 제가 하나 정도 넣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경상도라 그래요. 만약에 전라도 이런 데면 그 밑에 더 좋은 대학들이 되게 많아. 지역 인재가. 이런 속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역 인재는 이제 따로지만 어떤 서울 수도권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요. 이게 다야. 이거 제가 또 이런 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지역 인재보다 커트라인이 더 떨어지는 일반 전형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상도에서 나와. 네, 경상도에서. 최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이 안 좋고, 물론 뭐 최저가 높기는 하죠. 그래도 일반도 높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인재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다른 데는 다. 그런데 경상도는 더 낮은 데가 꽤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상도 쪽에 있는 대학들을 노리는 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팁이라고 제가 얘기하기가 그런 게 다 또 최저가 높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팁이 아니에요. 거기밖에 낼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 지방 사립대인데 학종 있는 데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너무 적은데요? 그냥 사실 저는 뭐 경희대까지 빼고는 학종은 없다고 어차피 운이다라고 보는데, 뭐 본인이 노력한 걸로 해볼 여지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아까 눈치 보고 내거나 최저 높은 데 찾아내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 여기도 똑같죠. 뭐 건양대부터 고신대까지 보면은 704명인데 서울 수도권은 311명밖에 못 가니까 나머지는 이제 지역 인재로
나눠졌다고 봐야 되고 여기도 압도적으로 정시가 많고 교과가 많고 학종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특잘에서 지방의대라도 간다 이런 건 사실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보이고요. 뭐 이제 뭐 모집 인원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과 반영 기준들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는 학교도. 앞에서 좀 지나갔지만 순천향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도 건양대도 수학하고 그다음에 영어 그리고 그지같이 그다음에 반영하죠. 과학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뭐 어디 저기 나중에 피기맘에 넣어보셔도 되고 대교협에서도 서비스하고 다 하니까 환산 점수로 아예 계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나왔던 아까 우리 애초부터 계속 욕했던 저 원광대는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원광대는 왜 저걸 계속 학종에 둘까요? 이거요? 왜 교과를 안 옮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나는 하나의 추론이 있어. 저도 있죠. 그럼 왜냐하면 뭐 다 교과인데 아니 추론이 아니라 그런 게 사실일 음.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뭐 그 상상고가 전라도죠, 그죠? 예. 그래서 전북. 전사고나 이런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들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어차피 안 가니까 빨리 바꾸세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네. 그래봐야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놀란 거잖아요. 전국 모집은 50%가 1.13이고 70%가 1.17인데 저 우리 전남 광주 오는 친구들은 와, 1.1이야. 더 높아. 더 빡센데요. 이게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 그다음에 치대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우리 오늘 치대를 다룰 건 아닌데 한 방에 다 보이니까.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지역이 빨간색과 까만색이 한 방에 보여서 넣어놨는데 모든 의학 계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안 그러면 자기네 병원의 의사를 뽑을 수 없어. 그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얘기를 한번 그 구조로 봤을 때 이제 모집하는 인원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지역 인재의 충격이 너무나 크다. 그다음이 학종이라고 했지만 다 같은 학종이 아니고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대에서 얘기하는 학종스러운 건 서울의 일부 존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의대가 뽑는 인원이 워낙 적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전공 적합은 둘째 문제고 일단 학교 브랜드 1번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올만한 성적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수에 작용되는 건 최저의 유무 또는 높낮이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1000명이 넘어서 의대파를 뒤흔들고 있는 지역 인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충청도에서 의대 가기, 경상도에서 의대 가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 입장에서 봤고요. 이제 지역 인재 의대 특징을 보면은 역시 이제 지역에 사는 학생은 지역 인재 가는 게 짱이고 사실상 교과가 되고 나서 나머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한 바두 표인데 저거 아생 연후에 살탄데 내신하고 나서 비교과를 해라. 그러죠. 뭐 지금 고3은 이미 끝났지만 1, 2학년들은 까불지 말고 내신해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전체 총괄로 보면은 어쨌거나 요까지는 제가 설명할게요. 다 보시면 수시에서 교과 전형 지역이 547입니다. 단일 전형으로는 1등이야, 얘가. 그 서울 수도권 33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이 학종에서도 추천 64명 제외하고 나면 일반 학종이 많은데 지역도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논술 15 부산대, 우리의 위대한 부산대는 논술도 지네 동네만 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가 늘어난 게 충격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정시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꽤 줄었어. 근데 이게 지역 인재 정시가 늘면서 준 거였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이제 지역별로 볼게요. 아까 얘기하셨던 강원도입니다. 강원 지역이 이제 교과 전형하는 학교, 그다음에 학종하는 학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의대만 아니고 치대하는 데를 다 넣었어요. 제가 한 방에 보라고. 왜냐면 제가 춘천 사는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전화 오는 거야. 형, 우리 애가
고2인데 전교 2등인데 비교과가 너무 없어서 의대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꺼져라. 내신이나 해라. 최저나 맞춰라. 근데 이걸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제가 쓴 책에서 뽑아왔는데 책에도 썼고요.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학종 있는 게 의대로 치면 아까 이상한 한림대와 이상한 연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몽땅 교과입니다. 도대체 강원도에서 의대를 노리면서 학종을 해야 된다는 건 왜 해야 될까? 물론 내신이 이제 여기 안에 드는 애 중에 그래도 좀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1, 2등, 3등 해놓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최저를 과연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은 강원도가 최저 맞춘 애가 몇 프로인지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지역인재를. 2015년에는 한 번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10%인가 20%밖에 안 돼. 그때 민사고 친구들도 최저 못 맞춰서 다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강원도 특징이 그렇죠. 학종이 오히려 최저가 더 높아요. 의대가. 그러니까 저기는 학종이 더 높고 최저 전형, 교과가 위에는 더 내신 낮아요. 전형. 근데 사실 그래서 교과가 오히려 더 이 커트라인이 더 높죠. 커트라인이 더 당연히 높아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서도 좀 재밌어요. 뭐냐면 한림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비율이 좀 꽤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림대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에 있는 그 자사고, 전사고, 뭐 이런 뭐 민사고 이런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좀 뽑아주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교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대와 관동대, 그다음에 한림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학생들을 뽑아주는 학교와 뽑아주지 않는 학교 이렇게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전형이 그렇죠. 자사고는 올 수 없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 지역에 있는 고3들 또는 고2, 고1들은 제발 쓸데없는 비교과인지 뭔지 하지 말고 내신에 몰빵하거나 아니면 내신이 좀 불안해. 그럼 최저를 어떻게든 맞추는 쪽으로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 그 얘기를 꼭 정리해드리고 싶고. 그 아까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입니다. 부울경이 이제 학종과 교과를 해보면 학종 있는 게 사실은 울산대하고 부산대 두 개 있는 거죠. 이 경상대 3명은 뭐 자기들도 몰라. 여기 누구가 이제 제가 한번 3명 다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4년 전에. 자기가 왜 붙었는지 아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명 이하의 의대를 지원하는 건 전년도 커트라인을 참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해에 뭐 진짜 괴물 같은 특목고 애가 오면 이과는 특목고 뽑는 학교다가 돼버려요. 그 부산대를 제외하고 나면 울산대는 어차피 저기 현대총고나 해운대고나 그다음에 한 명이 영재공학하고도 있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뭐 그런 정도 라인이 움직일 것 같고 여긴데 여기는 결국은 이제 일반고 상위권 중에 결국은 교과내냐 이거내냐로 고민할 애들을 차지이지 않을까 보이고 최저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몽땅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친구들도 예를 들면 내가 전교 1등이야. 센텀고 전교 1등. 그럼 일반고 중에 거기 제일 세요. 센텀고 전교 1등이라 나는 서울대 직윤도 낼 거고 연대 학종도 내고 고대 학종도 내고 얘네들은 비교과를 해야지. 근데 나는 뭐 안 센텀고의 전교 1등이긴 한데 어차피 최저도 불안하고 그냥 부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오히려 내신하고 오히려 부산대도 저기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거야. 뭐냐면 화학 원, 생물 원 했냐? 이수 과목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실제로 화학원 이제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고 안 한 친구들도 있긴 해요. 뭐 그런 정도를 보는 거지. 뭐 얘가 실험을 그 케플러의 타원 계산이 가능하냐 이런 건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교과라고 호들갑을 떨 건 없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주요한 과목 했고 거기서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여기 의대, 수의대까지 약대까지 다 하면 400명이 넘는데 부산에 학교가 80개예요. 창원이 33개야. 그냥 다 가요. 이게 저기 인구 대비 학교 수 대비로 하면 부산이 솔직히 최저만 맞추면
의학계열 못 가는 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제발 그 이상한 실험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느라고 오히려 최저를 떨구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전 그러니까 뭐 그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용 선생님의 100% 동의하지만 또 80% 동의하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은 그 학생들이 하는 비교과가 예를 들어서 뭐 최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비교과를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어느 학교에서 MMI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인성 면접을 보거나 이랬을 때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80% 동의한다는 게 그러니까 100% 동의한다는 건 내신이 우선이다. 그래 내신해라. 나는 이건 뭐 거의 100%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과를 안 해놓으면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비교과에 너무 많이 올인하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는 일정 정도는 의대와 관련된 비교과는 해놓는 게 좋다. 관리는 필요하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올해는 다른 거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볼 수 있는 게 세 특밖에 그렇죠. 없으니 수행 평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좋죠. 화학 수업 들으면 당연히 뭐 실험도 하고 발표하라고 할 거니까 그런 거 열심히 하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논문을 써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상한 실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오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것도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자꾸 면접 얘기를 하는데 MMI를 볼 때 나오는 꽤 많은 문제가 딜레마적 상황의 가치관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의료윤리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 세특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 MMI 준비도 돼. 그러니까 따로 무슨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항상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면접에 대한 불안감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들이. 그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신 때 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면접의 그 중요성은 높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하고 2등급 사이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이 50%다라고 해도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1등급과 1.1등급인데 면접이 10%다. 이게 을지대의 위험?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을지대가 2022년도에 보면 50% 컷하고 70% 컷하고 바뀌어져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50% 컷이 1.4라고 쳐요. 1.41이라고 해. 그러면 70% 컷이 1.37이에요. 제가 오늘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70% 애가 내신이 더 좋은 거야. 왜 그런 것 같아? 내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내신으로 바뀌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신이 그러면 을지대의 내신 반영 비율이 얼마냐? 5%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 면접학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막, 야, 5%로 완전 뒤바뀌었으니 이건 뭐 면접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면접이 5%. 면접이 5%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50% 컷, 70% 컷의 대부분은 내신 순으로 가. 내신 순으로 가. 이런 학교가 가끔 있어.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대비하는 자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은 MMI가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연대고대가 더 어려워요. 연대고대는 공부해야 돼. 네, 연대고대하고 이거 공부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되지만 서울대 MMI서부터 해서 뭐 서울대 MMI 보면 뭐 산천어 축제에서 엄마 아빠 싸운다 집에 갈래 말래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건 뭘 공부를 해. 본인이 세특 때 발표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해내고 사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래도 충분히 돼요. 더 쉬워. 뭐 그래서 뭐 의대 전문 면접하고 찾지 말라고 그래 내가. 우리도 하긴 하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더 쉬워요. 찾지 말고 자기네 오라는. 아니야. 우리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더 쉬우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에 너무 큰 컴플렉스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 어차피 옆에 있는 애랑 경쟁해요. 서울 애들 안 가고요. 어차피 여기 외대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여기 지역 인재의 장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에 쫄지 마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수능 최저예요. 저거 못 맞춰 떨어지는 애가 제일 많아.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울경이 사실은 뭐 아까 전라도 지역이 이제 의대 가기 좋아서 이사 가자 한데 여기가 사실 제일 여유로운데 워낙 많이 뽑아. 전라도는 갔는데 그러죠. 보니까 의대가 없어.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돌문 의대야. 그래서 뭐 되게 활용을 잘하면 돼야 되는데 작년 결과를 제가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 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28명이나 뽑는데 5, 1등급 떨어뜨리고 1차에서 떨어뜨리고
여기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1단계는 내신이 100인데 근데? 오일이 떨어졌어요. 내신에서. 항의를 했더니 예. 자, 예, 예, 1.0은 떨어지고 음. 1.5인가 6이 됐어요. 1단계를. 왜요? 그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1.0 엄마 뭐 난리가 났죠. 학원도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입학처 답변이 우리는 세특도 봐요. 이렇게. 예? 아. 저 학생부는 우리는 세특도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육부에 제소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우기고 있어요. 어머. 그래서 저기가 아주 이상한 전형인데 그럼 그 친구가 센 친구야. 그러니까 왜 안 뽑은 거 같냐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저 새끼는 안 올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네 학교 그 내신을 안 뽑았을 리는 없어. 네,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런 거 우기면 돼요, 그게? 우겨도 안 돼요. 우기면 되는 측면이 있긴 하더라고. 그 뭐 빨간색으로 계약 된 같이 왜 거. 써있는 게 좀 있다라는 그치. 건데 그 있을까? 밑에 감춰놓은 없어요. 거. 없을 거야. 이거는 뭔가가 있네. 아니, 좀 이따 뭐, 찾아보시죠. 네. 어쨌든 제가 자료가 그거 없어서. 그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인데 여긴 아예 학종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류 들어가는데도 없어. 여기 수능 후 면접 있는 거 빼고 나면 교과백, 여기 출결이니까 이거는 서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학종 준비하라고 하죠. 물론 이제 1등들이 뭐 면접 얘기 빼고 면접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제일 속 터지는 동네입니다. 전교 1등들이 다 어떻게 물론 다 서울대 직윤을 노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는 그냥 충남대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런 그런데도.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전 충청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최저가 없는 것, 최저가 없는 것 이게 참 대학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건양대 여기하고 10명 없고 순천향대 이건 그죠? 학종이니까. 예. 어쨌든 여긴 또 의외로 영재고도 가고 별 애들이 다 모여요. 최저가 아니, 없는 데가 지역 이제 인재니까. 두 개가 되는 반면에 또 다른 학교들을 보면 또 쉽지는 않아요. 삼합사가 또 있어 보니까 충남대. 충남대. 충남대 오.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이 있나요? 건대가 들어가는 건대는 있죠. 삼합사죠.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이야. 충청도의 가장 큰 특징이 극단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기억 속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년도에 수시 2월이죠. 수시 2월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도일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삼합 4인 애들을 못 뽑았어. 인 학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지원할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학종 준비 그만하시고 최저 준비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3학년들은 이미 내신은 거의 결판난 셈이니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종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생각해보면 의도는 그거 같아요. 야, 네 주제에 무슨 의대겠니? 그냥 건대라도 가게 학종해라.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저도 이게 약간 좀 이혜용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이렇게 통계적 오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해서 해도 그러니까 이혜용 선생님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의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자꾸 비교과에 대한 질문들을 자꾸 해. 저는 이제 이용 선생님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어쩔 수 없어.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신이나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에도 뭔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의대 상담을 할 때 머릿속에 그게 계속 들어있어. 아, 저기는 자꾸 비교과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어쩌면 우리한테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일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 그냥 학생들의 꽤 다수가 지방의 꽤 다수가 그냥 내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신 잘 받아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약간의 우리의 그렇죠. 통계 오류도 있어. 경험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냐 하면 학교가 그렇게 1등 따로 2등 따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지 않잖아. 선생님이 이제 딱 3학년 선생님 모여가지고 3월에 얘들아 학종 중요한 거 알아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전교 1등도 그 얘기를 얘가 걸러 들어야 되는데
아, 나는 이거 갈 거니까 사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은 이걸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 선생님하고 1대1 상담했는데 아직 안 한 거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6평 나오고 이제 실제 수시 상담할 때는 야, 넌 여기밖에 못 가. 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줄 수는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2학년 선생님들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광주 전라 지역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의대부터 수의대까지 다 넣어놨는데 역시 압도적인 건 교과가 많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 가짜 학종인 원광대 빼고 나면 다 원광대야 여기. 원광대와 목포대. 학종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사실상 사기야. 그러면 그냥 다 100%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전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네 확실히 내신으로 간다는 인지도가 그러니까 충청도나 부산이나 강원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역시 뭐 그렇죠. 저의 경험인 것 같긴 한데. 선배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합격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될 거고. 광주 전라 지역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저가 3합 5로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참 좋은 그러니까 대학 가기 참 좋은 지역인데요. 그리고 저거는 음모론을 얘기해요. 음모론입니다. 더 웃긴 개그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남대의대나 조선대의대나 원광대의대나 이런 데가 애들을 서울로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수능 공부를 못하게 음모를 펼쳐서 딱 3합5 수준만 돼서 서울은 다 떨어지고 우리 와라. 그런 게 아닐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방송이 이게 저 이렇게 공적으로 하는 거냐. 이게 맞아요. 예. 저는 왜냐하면 주력으로 내가 가려는 학교 수능 최저가 3합 오면 하는 입장에서는 저것만 넣으면 된다가 될 수 있죠. 아니, 밑에 악플들 안 달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거를 넘어서서 4합 5를 맞추려면 그거에서 오는 학습의 고통이 너무 큰 거야. 3합 6하고 3합 5는 해볼만 했는데 너무 택도 없이 그러면은 그냥 빨리 조기에 일단 요 정도라도 여기 넘자 확실히 약간 가자. 그런 느낌으로.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인데 제주는 그냥 뭐 아예 노골적으로 다 교과밖에 없습니다. 깨끗이 교과 100이야. 면접도 하나도 없어. 뭐 하나죠. 하나 제주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이제 한다고 치면 여기는 명확하게 이걸 가져가야 되고 당연히 뭐 제주도 학교 많지 않으니 1, 2등 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인재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여튼 이 왜곡이 생긴 거 그 지역 인재에서 뭐 아까 말씀했던 그 사회 배려 전형 같은 걸 끼워 넣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대는 많지 않아요. 약대나 이런 데는 무지 많아. 약대가 의전원 할 때 전국에 약국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막 이상한 전형 막 늘려놓은 건 약대가 많아. 근데 그걸 고스란히 학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약대는 그런 게 무지 많은데 사실상 의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농어촌 전형 있었던 거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대가 처음에 출발을 한 거죠. 야, 다 뽑아. 전남대 따라했고 경북대 조만간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경쟁적으로 될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대 정원 10,000명으로 늘리기 전에는 뭐 그럴 현상이 좀 있어 보이니 3학년들 깝깝하죠. 재수생이 의대 재수생 급증한 건 아시죠? 영재고도 10%였고 드디어 전국 자사고도 50%를 넘겼고 강남도 거의 50% 넘었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의대 그 선호도는 2배쯤 는 것 같아. 2배쯤 늘었고 의대 선호도도 높아졌지만 의대 선호도에 맞춘 산업도 너무 늘어난 게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다. 사실 그 이영 선생님이 오늘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저는 한 뭐 10분 정도 찍을 줄 알았어요. 예,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할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용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맞는 접점들이 있어요. 그 제일 큰 접점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그러니까 티코브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관측한 그걸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의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예요. 예. 그리고 정시로 가면 그냥 수능 잘 보면 돼. 이건데 그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온갖 가지 파생 상품들을 자꾸 뭘 만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세특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생들한테 미적 이상을 그냥 다 뭐 거의 끝내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 소음들이 많이 줄어들어야만 그래야만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지원들이 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더 높아지지. 지금 그런 다른 소음들에 자꾸만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자꾸 이게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애를 더 망치고 멀쩡히 갈 애, 내신 좋은 애한테 딴 거 시키느라고 시간 뺏겨서 오히려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시끄럽죠. 뭐 위로는 뭐 대통령부터 의사들, 기득권 의사들, 그다음에 가려는 학생들, 학부모들,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 뭐 이런 게 많은데 뭐 일단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 거는 사실 미래 산업 중에 요즘 AI나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랑 임상학위도 모질라. 3,000명 해봐야. 근데 그거 한 2배로 뽑아놔야지 그 중에 바이오를 연구하고 뭘 할 애들이 생기는데 지금 뭐 임상도 모자라는데 연구 교수를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사실 거기가 모든 걸 쥐고 있다고 생각해. 흔해지고 그러니까 저기 법대랑 비슷한 거죠. 가봐야 변호사 뭐 200만 원짜리도 있더라.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애들이 의대 가면 뭐 다 인생이 피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할 거고 현실적으로 고민도 할 거고 내가 임상을 할 건지 공부를 할 건지 이런 고민도 할 거잖아. 거의가 안 틀리면 방송한 변호사들이 뭐라 그러지 않나? 진짜? 아니 뭐 그냥 막 하면서 그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없지 뭐. 직업 비하, 지역 비하 막 이게 나오네. 비하인가요? 아니 비하는 아니다. 비하는 예. 아니죠.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이게 견고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신비해 보인다고 할까?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옛날에 막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기레기인지 몰랐을 때. 또 기자 이번엔 와. 아니 뭐 팩트인데. 뭐 그래서 그래. 예. 그때 이제 그런 환상 가지고 누구나 뭐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기자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신방크가 막 떴던 때가 있었어. 근데 이게 의대는 이게 신비화가 너무 돼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저는 정원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가장 높은 것 같긴 해요. 카센터 주인이죠. 사람 센터 주인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의사가.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뭐 정원이 좀 더 늘어야 된다. 네, 충분히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 네, 오늘 우리 티코와 케플러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저는 지금 벌써 2번째 시간이 막 기대가 돼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약대 이야기 약간 뭐 맛보기 좀 어떤 거 얘기해 주실지 좀. 뭐 오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약대가 네. 저기가 케이스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럼 제가 약대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오셔야죠. 이미 공지가 나가서 이게 뭐지? 수시하면서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오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박민수 학종 만세 부르는 박민수 선생님도 한번 초빙을 할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맞게 유튜브의 특징이잖아요. 자기가 맞게 해석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똘똘한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전으로 다져진 우리 토마스 샘의 의견들은 아마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작년에 토마스 님이 주로 하신 게 그거잖아요. 최저하고 모집 인원과 이 유사 학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컷을 예상하시고 뭐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실전적이야. 저는 되게 약간 뭐 철학적, 선언적 이런 게 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약대 편이 그런 게 더 많으니까 조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시죠? 뭐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정말 애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거기서 애들이 갖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아마 사람이 뇌가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죠. 뭐야 이렇게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내 이름을 누가 부르고 그 부르는 애한테 찾아가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의대에서 이렇게 한다더라, 뭐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내신에 맞는 혹은 자기 성적에 맞는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만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많은 지식들을 알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불안감을 가져하니까 그런 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좀 귀 기울였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나를 부르는 소리를 좀 잘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 피기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